사업 담당자 현지연입니다. 오늘 자리는 1년 동안 너무 고생하시면서 진행하셨기 때문에 즐기는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백시 문화재단부터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태백에서 문화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신혜라고 하고요. 저희는 올해 강원도 태백시 문화재단하고 협업하는 형태로 신중년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 일환으로 제목을 신중년 삶 속 예술 기호들이라고 정했고, 주변에 즐비한 어떤 문화예술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뭐 경험하고 관찰하고 그걸 실제로 삶 속으로 가져오는 행위들을 해보자라는 형태로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청년 대상으로 문화기획을 하는 단체였고, 신중년들하고는 올해 처음 사업을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태계는 신중년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문화예술 환경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것들을 먼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문화예술을 먼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을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경험들을 하는 것들을 관찰해서 그것들을 이제 책자로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8회차 수업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 회차는 한 번으로 끝난 것도 있고, 여러 회차로 나눠서 그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진행했던 것들은 신중년들이 뭔가 계속해서 올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아지트를 짓고 그것들을 예쁘게 만들어보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1회차 때 함께 모여서 아지트를 지었고, 그리고 2회차 때는 그 신중년 분들이 오셔서 페인트 작업을 했습니다. 일단 총 8회차를 진행을 했는데, 그 안에 이제 바느질도 하고, 초도 만들고, 나를 위한 도시락도 작업을 하고, 그리고 밤에 사진을 찍는 경험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설치 미술이나 현대무용 같은 것들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구문소라고 하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곳에 이제 좀 고즈넉한 곳에다 저희가 아지트를 지어서 신중년 분들이 이쪽에 오셔서 뭔가 그 문화예술을 향유하거나 혹은 모임을 가지시거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단 공간을 만드는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공간만 만들면 좀 자기 거라는 생각이 안 드실 것 같아서 함께 페인트 칠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때 저희가 같이 했던 것들은 뭐냐면, 여기에다 이 색을 칠해라 라기보다 마음대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냥 이제 페인트 칠하는 방법만 알려드렸더니 약간 이제 뭐 되게 굉장히 어떤 빨간색, 파란색 뭐 이런 색깔, 원색에 가까운 색깔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되게 굉장히 북한같이 칠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본인들이 칠한 어떤 공간을 만들고 칠한 공간을 자기 것으로 인지하는 단계를 저희가 먼저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나무랑 페인트만 있으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천이나 천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오브젝트들을 함께 제작을 해서 공간에 설치함으로써 조금 더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게 이제 같이 작업을 했고, 바느질은 손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뭔가 그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그 의도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신다던가 무의식 중에, 그러면서 좀 돈독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어두워졌었어요, 이 공간 근처가. 그래서 어떤 밝히는 작업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초를 만드는 형태로 가져왔고, 이것 또한 이제 그 컨테이너에 본인이 넣고 싶은 오브젝트를 넣어서 초를 만드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초를 켜놓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실 그 문화예술 그 행위는 도구였고, 서로 친해지는 시간에 저희가 좀 더 몰입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로나여서 사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여서 그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위한 도시락을 만들고, 그 어떤 자신에게 주고 싶은지, 도시락을 먹을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지금 살고 있는 어떤 50대의 시간을 같이 공유해보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이렇게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반복하고 단순한 행위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굉장히 복잡한,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복잡한 생각 속에서 저희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시기가 많았거든요.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거의 끝나갈 쯤에는 어떤 반복하는 행위를 하면서 그 안에서 떠오르는 기억들,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설치미술가를 데리고 와서 뭐 같이 이렇게 실로 엮어서 어떤 형태를 만들고 그 형태를 보고 난 뒤에 뭐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한 7번째 회차까지는 계속해서 어떤 경험하고 인풋하는 것들을 그동안 진행을 했다면 이제 무용하는 경험은 이것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몸의 표현 그리고 생각의 표현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하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8회차를 가장 걱정했었는데 몸을 쓰는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걸 제일 재미있어 하셨고 실제로 저희가 동영상을 찍어서 그 공유했을 때 더 하고 싶다, 내년에 무용을 더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사업이 전체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가지고 그 신중년 분들하고 앉아서 어떻게 전시하고 누구에게 보여주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회의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생태계 사업 관련해서 이런 공간을 하나 만든 게 있거든요. 여기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곳이어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신중년에게 문화가 필요하다 이런 어떤 캠페인적인 전시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오며 가며 볼 수 있는 코너 갤러리 형태로 전시를 진행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신년식당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코로나가 태백에도 계속해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일정을 잡아놨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 많이 먹으면서 또 얘기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가져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참여자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를 정한 다음에 지인들을 불러서 같이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형태로 그것을 녹음하고 같이 책자에 담을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제 사실 다 끝이 나지 않은 상태라 이 정도로 준비를 했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시 문화재단 행복단체 멀티 김신혜 대표님. 빠르게 발표, 다양한 프로그램 잘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전시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연수문화재단 고혜리 주임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는 지난번 중간 공유회 때 그 프로그램이 끝난 상태로 발표를 해서 프로그램의 진행 사항이나 이런 거는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추진 실적하고 성과 위주로 발표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해서 작년에는 그런 주거와 의상이라는 주제로 했고 올해는 주거와 표현이라는 주제로 2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2개의 주제로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2그룹씩 나눠서 총 40회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그리고 참가자는 저희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소규모로 진행해서 5명씩 이렇게 소규모 프로그램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2개 주제로 2그룹 5명씩 진행해서 참여 인원이 총 20명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결과 전시회랑 네트워크 파티 준비 중이라고 그래서 그때 막 전시회 설치하느라 좀 공사 소리도 들리고 그랬었는데요. 저희는 사실 결과 전시회도 결과 전시회라는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결과 전시회를 만드는 과정을 조금 같이 참여자들이랑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이렇게 신중년 결과 전시회 이 참여자들이 직접 3개월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결과 전시회를 열고 이 참여자분들이 주민 도슨트라고 자원을 하셔서 이 자기들의 활동을 다른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소개하는 그런 과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신중년 표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 활동하면서 같이 사진 찍고 시 쓰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특별전으로 해서 참여자들이 찍은 사진과 시를 전시하는 결과 전시회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 전시회 오프닝 공연으로 저희 표현에서 한 참여자분이 작년에 신중년을 참여하셨는데 신중년 참여하면서 내가 그동안 못 해봤던 것들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이 생기셨다고 해서 이 기타를 배우셨대요. 그래서 기타 배운 거를 한번
신중년 분들 앞에서 공연해보고 싶다 이렇게 제안 주셔서 저희 참가자 오프닝 공연으로도 열어주셨고요. 그리고 작년도 참여자와 올해 참여자 그리고 강사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 2년 동안 활동했던 소감 나누고 앞으로 인생 2막을 같이 걸어갈 그 지역의 신중년 세대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 행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행사 때도 마지막에 저희 참가자 중에 한 분이 직접 쓰신 자작시를 발표하시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의 성과로 하면 사실 20명의 참가자분들마다 개개인이 느낀 것들이 달랐는데 전체적으로 통일적인 성과라고 하면 이 참가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그 개개인의 내러티브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누군가의 엄마, 아내, 아빠로 살았다면 자기의 이름을 되찾았다고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평가 회의를 자체적으로 운영했었는데요.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이 저희가 이번 소규모로 5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 예산 대비 적은 수의 인원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저희 프로그램상 그 개개인의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담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10명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는 조금 그 사업의 성과를 내기가 어려울 것 같다 얘기가 나와서 7명이나 8명 정도로 참여자 인원을 조금 증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올해는 저희가 생태계 사업의 일환으로 그 송도 이동이라는 동단위로 한정해서 참여자를 모집했다면 다음에는 저희 연수구 단위로 지역을 확대해서 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재단에서 직접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사업이 직접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하게 된다면 사업 전담 인력을 따로 채용하고 그 프로그램도 운영 용역으로 진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도 사업 방향은 저희 김용진 팀장님께서 조금 덧붙여 주실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기초 단위에서 생애전환 문화예술 교육이 신중년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올해까지 2년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제 앞으로의 그 상황들을 좀 모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적으로는 광역 단위 중심으로 생애전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초 단위에서 이 성과들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은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개선하면서 내년에는 연수구의 큰 단위로 좀 확대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신중년 세대에 포함되는 50대와 60대가 굉장히 좀 차이가 크더라고요. 좀 유별한 부분이 있어서 50대와 60대가 만나는 세대 간의 교류도 되게 중요하지만 50대가 같은 특성, 또 60대가 같은 특성들을 좀 반영해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설계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체 사업이든 아니면 꿈꾸는 예술터의 시범 사업이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좀 이어나가는 방식을 현재 꿈꾸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수문화재단 고혜리 주임님, 김용진 팀장님, 네, 발표 감사합니다. 결과 전시회에서 참여자분들이 주민 도슨트도 하시고 행사 즐기면서 진행하신 게 보여가지고 끈끈한 모임이 생긴 것처럼 보기 너무 좋고요. 내년도 사업 방향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원문화센터의 견민정 주임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원 사업 계획 초반에 이제 말씀드리고 운영 결과, 운영 계획 순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저희 강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현재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1년 차로 저희 이제 오롯이 비로소라는 이제 사업명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년차 로드맵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첫 해로서 좀 강원권만의 방향성을 좀 찾아보는 과정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넘어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방향성을 찾는 과정에서 이제 자문위원회를 좀 운영을 했었고요. 그 총 회의가 3번, 그리고 모니터링을 각각 이제 2군데에서 춘천, 화천에서 각각 한 번씩 해서 2번 진행해서 이렇게 추진 계획과 운영 자문을 받았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기에 앞서서 신중년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기획자 선생님들께서 이제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하시면서 좀 기획 이전에 이제 지역의 신중년들을 좀 이해하시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는 이제 춘천 및 화천 지역에서 운영을 하였는데요. 춘천은 12회차 10명이 참여하였고, 네, 화천은 12회차 8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음 화면에서 이제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춘천 이제 프로그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통 창의력 발전소에서 진행을 했고요. 어쩌다 마주쳐 우리 이야기 술술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참여 인원 10명이고요. 남자 4분, 여성 6분 해서 되게 이상적인 비율이라고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 비율로 이제 전원이 마지막 회차까지 잘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운영 장소는 문화파출소 춘천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요 거점 이제 공간을 두고 있지만 프로그램 주제에 맞춰서 이 프로그램이 장소를 함께 걷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 공간에서는 첫 회차 그리고 마지막 회차만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춘천 일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제에 맞는 장소를 이제 함께 걷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함께 걸은 후에 좀 자신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그림이나 글로써 자기를 좀 표현을 하고 이제 그날 글이나 그림을 통해서 함께 이제 모아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지속적으로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회차 때는 이제 뭐 누군를 초대해서 하는 전시회가 아니라 각각 자신만의 액자를 하나씩 만드셔서 서로가 이제 전시회를 진행을 하셨고요. 이렇게 만든 그림 이제 그 낙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너무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엽서 만들기로 해서 결과물을 좀 만들었습니다. 네, 화천 프로그램은 느리게 그리고 천천히 나를 찾아가는 여행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남성분 4분, 여자 이제 4분 해서 총 8명이 참여를 했고요. 여기는 10명을 모집을 했는데 2분이 이제 중간에 조금 포기를 하시게 되시면서 8분이 마지막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연극 놀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연극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단지 연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파트너와 산책하면서 10분간 인터뷰를 한다든지 새로운 공간, 뭐 어린이 도서관은 어른들이 갈 일이 없는데 그 공간에 가서 자신이 원하는 책을 골라서 낭독하기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후반부에는 이제 각자의 이야기를 다 모아서 이제 독백을 이렇게 만드셨다고 해요. 이제 페이퍼로 만들어서 그거를 다 무작위로 나눠 가진 다음에 누군지 모르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낭독하는 과정을 갖는다든지, 이제 매 회차 사진을, 그런 활동을 했고요. 매 회차 사진을 인화해서 나눠 가지고 앨범 만드는 작업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저희는 올해 이렇게 강화권 생애 전환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여자 개별성, 당사자 주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좀 고민 지점들이 있습니다. 참여자 개별성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참여 인력이 어느 정도 대상의 이해 및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데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제 인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춘천이랑 화천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춘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신상을 밝히지 않고 서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화천은 이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좀 드러내고 오히려 그 다음부터 내려놓으면서 서로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그 참여자 그룹의 성향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고민이 좀 생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라포 형성에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프로그램을 좀 몇 회차까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주도성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올해는 좀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좀 프로그램이 계획이랑 좀 변경이 되더라도 좀 다 수용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장소 등 좀 참여자분들이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 수용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당사자 주도성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생겼고, 당사자 주도성을 강조한 프로그램에서 그렇다면 강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우리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역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지역의 특수적 환경적 요인을 반영해서 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지역성이 좀 반영된 프로그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 시에 지역성을 좀 반영한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그런 한 해를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2022년 강원권 생애전환 프로그램을 조금 사업을 좀 안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예술인 앞서 말씀드렸던 화천과 춘천 같은 경우에는 2년차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획자 선생님들과 함께 참여자 2년차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고요. 이 기획이 완료가 되면은 4월부터 바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는 기초재단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성문화재단, 동해문화관광재단, 태백시 문화재단이랑 함께 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1년차이기 때문에 좀 지역의 신중년을 이해하고 이 사업을 좀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3월부터 5월까지 조금 긴 시간이지만 이 시간까지 요 시간을 저랑 같이 이제 요 프로그램을 좀 이해하시는 과정을 가질 예정인데요. 요때 저희가 매개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같이 운영하면서 좀 이제 각 기초 재단에서도 이 사업에 조금 녹아드실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부터 9월 이후는 이제 일반 프로그램 운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원문화재단 변민정 주임님 체계적으로 발표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워드로 정리해주신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다음은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이혜연 주임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과 공유회에서는 저희 센터는 사업 성과, 사업 에피소드, 2022년 사업 방향 중심으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2021년 처음으로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중장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중심 사업을 처음 수행하며 중장년을 문화예술교육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연구와 시범 프로젝트 2개의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여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제 올해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사업의 한 파트인 연구 부분입니다. 저희 연구명은 생애전환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신중년 분석 연구로 선행 연구 분석과 이제 기존에 있었던 신중년 연구와의 차별성을 두어 전문가, 관계자, 예술 강사, 참여자의 FGI를 통해 보다 신중년 대상 문화예술 교육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변화를 파악하고 자치구 등 지역 내 유관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의 결과 중에서도 신중년 문화예술 교육 사업의 방향과 역할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생애전환 문화예술과 같은 중장년 대상 문화예술 교육 사업은 그 지역 시민의 예술 교육 활동에 대한 진단을 필요로 하고 다양한 장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실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졌습니다. 또한 이제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 재단의 역할 같은 경우 이제 그 지역, 저희는 이제 서울시가 되겠죠? 서울시의 다양한 자치구 기초재단 협력 운영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며 신중년 세대를 문화예술 교육적 측면을 통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졌습니다. 향후 위 연구 자료, 연구 최종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사업 방향에 참고할 예정이며 유관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단체 등에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저희 이제 연구와 더불어서 올해 센터에서 중장년 대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2개의 프로그램을 서울시의 자치구 중 도봉문화재단 그리고 성북문화재단과 협력하여서 기획 운영했었습니다. 이제 각 자치구 문화재단에 예술 강사를 추천받고 함께 기획하며 또한 지역의 공간을 협조받아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도봉문화재단과 함께한 시창작 프로그램 1+1은 창문이라는 수업입니다. 시인 3분의 예술 강사 선생님들과 함께한 위 프로그램은 시창작 활동을 통해 중장년 참여자들 본인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그 이야기를 통해
자기 이해와 생애 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특히 시 창작 활동 후에 자신의 시들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일방적으로 예술 강사 선생님들께 그 시에 대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닌 예술 강사 선생님들도 참여자들 위치에서 서로 발표하고 서로의 시를 논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인상 깊었고 선생님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는 평들을 많이 해주셨었습니다. 네. 저희 이제 다음 프로그램은 성북문화재단과 함께했던 다시 만난 세계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 말씀드렸었던 이제 예술 시 창작 활동을 하고 생애 전환 이야기를 나눴던 도봉 프로그램과 달리 수업 시작하자마자 이제 자신의 과거, 자신의 생애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모비를 만들거나 에세이를 쓰고 또한 다큐멘터리 활동을 하며 작품 창작 활동을 진행했다는 점이 조금 차별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영상 작품 창작 활동에 있어서 참여자 선생님들이 기존에 지나쳤던 동네, 태어났던 동네들을 혼자 떠나는 여행이라는 키워드 아래 본인의 발자취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었던 회차가 인상 깊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연구와 위 두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올해 첫 사업 운영 결과 공유를 통해 내년 사업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던 네트워크, 아카이빙 자리를 마련해 올해 11월 24일 서울문화재단 유튜브 스파TV 생중계로 성과 공유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저희 올해 사업에 참여한 연구진, 프로그램 예술 강사 선생님들과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두 전문가 선생님들과 모두 함께 신중년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었습니다. 위 결과 공유회 행사를 통해 이제 보다 올해 사업의 결과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아쉬운 점과 개선할 사항들도 파악하여 내년 사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이제 성과 이후에 제가 담당자로서 매 회차 모니터링 나가며 참여자 예술 강사 선생님들께 들었었던 이제 중장년 선생님들의 전환 또는 새로움을 발견한 에피소드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범 프로젝트 1 더하기 1은 창문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마지막 회차에서는 각자 자신의 태몽을 주제로 한 시 창작 활동을 진행하고 마지막을 기념하여서 서로에게 써주는 롤링페이퍼 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이제 태몽을 주제로 하다 보니 단순히 각자의 태몽에 나왔던 뭐 사과, 뱀, 뭐 이런 물건들을 중심으로 시를 창작하실 거라고 저희가 예상했었는데 이 이상의 이야기들이 나와서 예술 강사 선생님들이 놀라셨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태몽으로 인해서 딸이라는 걸 감지해서 태몽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던 부모님, 태몽에 뱀이 나와서 재수가 없다, 운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60년 가까이 사니 그 뱀이 용이었던 것 같다는 이야기 등 마지막 회차에서는 첫 수업보다도 많은 속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그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참여자 선생님들이 새로움을 찾고 놀라움을 느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말을 시키면 심장이 두근거렸는데 말만 하니 마지막 수업이네요. 뭐 여기 와서 힘든 얘기들을 꺼낼 수 있다라는 듯이 중장년 참여자 선생님들께서는 본인보다 젊은 세대의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소통할 수 있었다는 것조차 그분들에게는 일상의 새로움이자 전환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다시 만난 세계 프로그램에서는 참여자 선생님들이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처음으로 경험해보고 이로써 수업이 올 한 해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해서 계속해서 새로움과 전환을 맞이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던 동네 길을 혼자 여행이라는 단어 아래 사진과 영상, 글로 표현하는 시간도 있었고 비디오 아트 작품을 만들면서 그 방금 말씀드렸던 혼자 여행할 때 글로 표현한 것들을 전문적 녹음 장비와 스튜디오를 빌려서 내레이션 녹음 활동도 하셨는데요. 이런 처음 겪어보는 예술 활동 또는 활동들이 새로움을 찾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편견 등을 사라지게 했으며 지속해서 이러한 활동을 하고 싶은데 너무 짧게 8회차에 끝나는 것 같아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해보고 싶다라는 욕구들이 보이셨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사업 성과와 에피소드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2022년 생애 전환 문화예술학교의 방향을 찾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 이제 2022년에는
올해 프로그램을 연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둬서 운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회차와 운영 횟수를 증가하여서 보다 참여자들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기간을 조금 넉넉히 둘 것이며, 또한 기초 지역 거점이 올해 두 지역과 함께 했으면 내년에는 두 지역을 더 추가해서 네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또한 올 한 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참여자 모집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집중해서 보다 많은 참여자들이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를 즐길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올 한 해 첫 운영이다 보니 상반기에 기획 과정이 길었고 하반기에 약간 모든 활동들이 몰려 있던 것이 조금 담당자로서 아쉬웠는데요. 내년에는 시기를 적절히 계산하여서 올해보다 더 풍성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센터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혜연 주임님, 감사합니다. 연구부터 참여자분들 에피소드까지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그 24일 성과 공유회 유튜브로 봤었는데, 수업 직접 하신 강사분들의 생생한 얘기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참여자분들 에피소드 방금 얘기해 주신 거, 네, 생애전환학교 도서 발간할 때 인터뷰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문화재단인데요. 발표는 양영준 주임님께서 녹화해 주신 발표 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문화재단 문예교육팀 양영준 주임이라고 합니다. 우선 올해 생애전환 지원 사업을 담당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정말 많은 신중년 분들을 만나면서 저 또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PPT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경북은 세 번째 20살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모두에게 20살이 있었듯이 20살 때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을 세 번째 20살인 현재에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실 수 있게끔 네,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저희가 하실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발판해드린 데에 저희가 초점을 두었고, 기존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이 직접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각각 개인의 욕구와 이런 거를 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그것을 토대로 그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했어야 했습니다. 처음에 먼저 일반인 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예술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예비 학교를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중간 평가할 때 어느 정도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시범 운영에 한 개 정도 프로그램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포문화예술원이라는 이름, 그리고 프로그램 명은 내시경하다라는 프로그램 명으로 해서 나를 찾아가는 과정, 직시하고, 그리고 전환의 시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생애의 귀중한 이 시기에 행복을 추구하고자 추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추구하고자 이런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고요. 사후 체험이나 나무로 나를 표현하기, 자화상 그림책 체험하기, 시낭송 등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범 운영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일반인 분들 총 34분 정도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월요일에 구미에서 저희가 일반인 참여자분들을 대상으로 예비 학교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때 생애전환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그룹 매칭을 통해서 각각 처음 보는 분들이 팀을 이루어서 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회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정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생애전환 예비 학교를 진행할 때 저희가 다양한 분들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했었습니다. 한번 그 인터뷰 영상과 저희가 생애전환 예비 학교 때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번 동영상으로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모든 작업들을 여러분이 하실 것과 똑같 이런 걸 오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거 그룹에서 어떻게라는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제가 출발이 되게 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지금껏 좀 이렇게 돌아볼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 자신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20살이란 프로그램은 내가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해볼 수 있고 또 그것들이 내 삶에 새로운 영향을 주고 내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주겠구나. 여러분에게도 강하게 추천합니다. 세 번째 20살 꼭 한번 참여하셔서 자기 인생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꼭 맞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생애전환 예비학교 프로그램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아서 여러 참여자들과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는요, 50대 이상 64세까지 신중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같은 신중년 나이에 있는 사람이라서 문화예술을 매개로 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좀 삶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없는 삶이었다면 앞으로의 삶은 저를 위한 시간, 제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기대감, 설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저희가 생애전환 예비 학교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아직도 일반인 참여자분들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나를 노래하고 세상을 노래한다라는 주제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는데 직접 칼럼까지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런 일반인 참여자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9개 그룹을, 1대1로 코디네이터 9분과 매칭을 해서, 정산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북에서 또 너무 멋진 영상을 만들어 주셨네요. 다음은 전남문화재단 이명희 주임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전남 결과 공유의 발표를 맡게 된 전남문화재단 이명희 주임입니다. 전남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13인 예술가 대상 전원가 발견 주제 연구 모임으로 운영된 전환 발견 모임과 5개 단체에서 진행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총 6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참여 대상자는 67명, 매개자는 1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지역은 5개 지역, 횟수는 총 75회 추진되었습니다.
종료 후에는 추진단 평가 회의를 진행하였고 올해 사업 분석과 내년 사업 방향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전남 성과 영상 결과 자료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해드리고 싶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남 지역이고요. 프로그램명은 처음 봄 이야기장터 버리지 못하는 물건전입니다. 해남 북평면 해월로 문화지소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4시간씩 총 10회차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매회 4시간 동안 매개자와 참여자는 각 주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질문과 대답을 이어갑니다. 협력자와 기록자는 참여자의 대화를 섬세하게 유도하고 기록해내며 개인이 놓치고 있었던 지향이나 꿈, 한편으론 살면서 버리고 싶고 바뀌고 싶었던 부분에 포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버리지 못하는 물건이라는 상징물로 담아내며 개인적 공간에서 전시를 하며 풀어냅니다. 그 중에 한 사례입니다. 왼쪽 일러스트는 참여자의 얼굴 일러스트입니다. 참여자는 현재 아이를 다 키우고 농부로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어릴 적 그림에 대한 열망이 강한 소녀였지만 생계로 실천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서 방 한 칸을 정리를 하고 작업실로 만들자고 하였지만 오랜 농사일로 지저분하고 오래된 공간이라면서 창피해하고 좀 꺼려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차 마음을 여시면서 옷가지 등을 다 치우고 방 한 칸을 작업 공간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참여자분은 한편으론 감사해하시면서도 남들이 볼 땐 그 물건들이 쓰레기로 보일지 모르지만 본인에겐 추억들이 담긴 물건들이었기 때문에 씁쓸하고 후련한 감정들이 공존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고 싶었지만 추억을 버리지 못했던 갈등이 내면에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누가 보든 보지 않던 자신만의 전시를 해가며 그 공간에서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다음은 22년 생애전환 사업의 변화 목표 설정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특정 예술 장르에 집중하지 않고 인문적 요소를 같이 해서 평생교육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지 않도록 프로젝트성 기획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사전 컨설팅 부분입니다. 올해도 사전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을 하였으나 피드백이 좀 미진하게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운영상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초안의 기획서를 전문가와 같이 수정해 나간 뒤에 시행을 하여서 기존이나 신규 단체 어느 프로젝트에도 질 높은 기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올해 전환 발견 모임으로 처음 도입하였던 연구 모임을 심화 과정으로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도내 예술가 대상에서 참여단체 매개자를 대상으로 바꾸어서 되도록 필수 참석하게 하고 인문적 역량을 집중 강화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매개자들이 참여자들의 개인적 이야기를 예술적으로 이끌어내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볼 수 있었고 이를 중점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단 선생님과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정기록자의 역할 재설정입니다. 전남은 수업을 이끄는 협력자 2분, 그리고 그 수업 과정을 담아내는 과정기록자 1분 이렇게 매개자가 이루어졌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당초 설정한 과정기록자의 포지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혹은 그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다소 낮아서 과정기록의 결과물이 다소 아쉬운 단체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에 입문 코디네이터를 매칭을 하거나 재단에서 지정하는 방법 등을 고민해보고 더 취지에 적합하게 설정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 전남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문화재단 이명희 주임님 발표 감사합니다. 참여자 이야기와 내년도 방향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충남문화재단 민준영 주임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충남문화재단 생애전환예술학교에서는 일단 사업 추진 실적과 전환점 에피소드와 그 내년도 사업 계획으로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우선 사업 추진 실적을 보자면 저희 3개 지역에서 4개의 단체가 사업을 운영을 했고 이제 공주에서 2단체, 당진, 천안에서 각각 1단체입니다. 그리고 7개 프로그램과 을 운영을 했고 이제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성상 연극이 많았기 때문에 대본이나 이런 텍스트 결과물이 많았습니다. 영상과 그리고 특징적인 점을 말하자면 4개 단체 중에 2개 단체가 신생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단체로서는 신생은 아니지만 생애문화예술학교 사업은 첫 해로 시작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이런 어려운 점이 많다고 했고요. 일단은 성과들을 보자면 성과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운영단체 참여 인력의 관점에서 보이는 부분과 참여하시는 그 지역민들의 관점에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참여하신 지역민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이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경우, 그리고 교류의 기회가 부족했는데, 이제 또래나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의 기회가 부족했는데, 생애전환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또래 사람들과의 교류를 하고 네트워킹을 형성한다는 점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운영단체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사업을 위한 공간 마련의 어려움이 컸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운영단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참여자들의 어려움과도 연결이 되는 게, 예를 들어 공간이 적다 보면은 도심지가 아니고 도시 외곽에 어쩔 수 없이 공간을 마련하다 보니 이제 참여자들도 이동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차가 없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대중교통도 적다거나 그런 이유로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분들도 조금씩 나타났고요. 이러한 마련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된 방향이 저희 재단뿐만 아니라 충남도나 각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 예를 들어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거점 마련이나 문화도시 사업 등 도시재생 사업들과 연계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논의되었고, 그리고 홍보 모객의 어려움. 충남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약간 낙후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 소멸 지수 되게 높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령도 높고 인구도 적습니다. 그래서 홍보 모객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거는 신생단체나 이제 3년차 정도 되는 경력이 있는 단체나 동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운영단체 자체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저희 재단의 채널을 활용한 홍보도 같이 병행하는 쪽으로 내년부터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사례를 들자면, 이곳은 천안의 창현이라는 곳에서 연극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여자 수강생분들이 많으신데 유일하게 혼자 남자가 계세요. 이분이 오시게 된 이유가 부인께서 번하셔서, 배우자분께서 이 생애전환 홍보를 보시고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남편분이 이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당신이 듣는 게 좋겠다 해서, 이분 남편분도, 이 참여자분도 원래 연극에도 관심도 조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용기를 내서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당연히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본인에 대한 어떤 고집이라든가 본인만의 생각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여성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 그런 태도가 변화가 되면서 관계성을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극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이 되어가면서 자신감을 회복했고, 또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 다른 연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일에 새롭게 도전할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사업 방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는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데 한 지역인데 두 개의 단체가 선정이 올해 같은 경우는 운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별 이런 향유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 지역당 한 단체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5개 지역, 5개 단체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전에 잠회의 같은 걸 추진했었는데, 거기서 나온 것 중에 고민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공간이나 홍보 외에 수강생들이 너무 이제 여성분들 위주로 많다고, 남성분들은 거의 듣지 않는다고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토론이나 분석을 해본 결과 남성분들은 선호하는 장르가 아주 뚜렷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이나 자서전이나 이런 건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남성분들을 모객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당장 어떻게 몇 명 많이 모집하겠다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던가 아니면 꼭 그게 주가 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을 녹여낸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해서 조금씩 늘려나가서 어떤 입소문이나 소개를 통한 뭐 지속적인 충성고, 고객이라고 하긴 그런 게 지속적인 수강생으로 만들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부분을 남성분들을 좀 모집해야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시군 별로 전부 다 모든 도시, 시군에 하나씩 운영단체를 선정해 달라. 그리고 작은 읍면 지역으로 뭐 큰 도시나 도심지에는 어차피 다른 향유 기회가 많으니까 생애 전환만큼은 읍면 지역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나 제도적인 문제로 당장은 좀 시행하기 어렵다는 걸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저희 충남 지역의 결과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남문화재단 윤준영 팀이 발표해 주셨고요. 올해 어려웠던 부분들 바탕으로 내년도 나아갈 방향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종센터인데요. 최윤정 팀장님의 발표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 최윤정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내부 행사로 인해서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최종 공유회 때 참석을 못하게 됐는데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나마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저희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청춘참견학교 운영 성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사업 소개보다는 운영 내용 및 성과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춘참견학교는 4월부터 12월 동안 운영이 됐었고요. 3개 프로그램, 음악, 사진, 연극 분야를 진행했었습니다. 참여자는 세종시민 24명 참여해 주셨고, 추진단으로는 기획자, 주강사, 보조강사 해서 10명 참여해 주셨습니다. 공동 프로그램은 오리엔테이션과 성과 공유 특별 강의가 진행됐었고요. 저희 특별 강의는 내년도 참여자 모집을 위해서 생애전환 사업을 설명하고 그리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을 했었습니다. 저희 전체 프로그램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춘참견학교 성과 공유에는 저희 음악, 사진, 연극 분야 통틀어서 함께 이제 성과 공유를 하고 발표를 하는 자리였는데요. 참여자분들이 이제 성취감도 좀 제고하시고 또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생애전환 사업에 대해서 좀 알게 되시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족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 참여자분들을 격려하는 분위기라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 강의는 저희가 2번 진행을 했었는데요. 21년 사업 참여자분들이 소감을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연극이라는 장르를 생각보다 직접 가까이서 보신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연극도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렸고 특히 22년도 사업을 소개를 해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그 남성 신중년분들이 조금 참여를 해 주셔서 내년에는 조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그 연극, 사진, 음악 기획자분들이랑 같이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이제 담당 프로그램별 참여자 참여 정도를 중심으로 운영 과정이나 결과를 자체 평가하고 보완점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참여하시는 분들 수가 좀 적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정말로 생애 전환이 이루어졌는지를 혹시 한번 체크도 해보았고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의 운영 방식이 각 분야별로 적절했는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조금 공유하고 저희도 좀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 운영 관련해서 요청사항이나 또 다른 의견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그 간담회는 특히 조금 저희가 어떤
올해 마무리하면서 방점을 찍고 내년에 조금 더 새롭게 개편하는 그런 자리로서 좀 작용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공유하면서 나왔던 결론이 사업 계획 단계부터 이제 재단 기획자 단체가 이제 사전 워크숍을 좀 운영을 해서 이 사전 워크숍에서는 저희가 참여하는 그 수강생 한 분 한 분을 조금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서 세종시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방향성이 수립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미리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결론을 냈었고요. 그다음에 세종시민 특성이 또 이주민이 높으시고 그리고 교육 수준이나 이런 참여율이 굉장히 높으셔서 그런 것들을 반영한 네트워킹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좀 개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재단에서 지난 이제 4, 5년 동안 저희 생애전환 문화예술 학교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과연 그 효과성이 어느 정도인지 저 스스로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참여자 중에 추적이 가능했던 분이 2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저희 그 내부 아카데미에 좀 참여를 많이 하시면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스스로 조금 더 알아가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볼 수 있었고,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본인이 시 동호회를 운영하시면서 이제 시 쓰기나 발표 같은 거를 진행을 하셨는데요. 아마 재단보다 더 신중년의 시각으로 신중년 분들을 함께 생애 전환을 해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께는 제가 조금 기회가 되면 생활문화 동호회 지원도 소개해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재단과 함께 그 문화예술로서 생애 전환을 하실 수 있도록 조금 독려를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한 4, 5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방점을 찍고 새롭게 나아가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체질 개선을 조금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참여자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저희 단체들이랑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생애 전환을 통해서 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세종시 문화재단 성과를 공유해 드리는 자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최은정 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협력단체인 경남정보사회연구소의 백혜수 코디네이터님께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중간 보고회 때 얘기 드린 거는 지나가고요. 저희들은 프로그램이 마무리된 상황이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 진행한 결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올해 경남에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마 열린 개관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3년차 운영하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약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형화된 프로그램 계획안에서 좀 벗어나서 열린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참여자와 진행자가 함께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한 4회차 정도 진행됐을 때 참여자와 함께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진행하니까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내가 제안했던 게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니까 약간의 자존감을 높였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와 이제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이런 열린 계획과 마찬가지로 문화소풍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참여자들한테 자율권을 좀 많이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그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게 이제 진행을 좀 했는데, 문화소풍을 어떤 팀에서는 소리의 원리가 궁금하다 이래서 우쿨렐레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 속에서 보내는 팀에서는 내가 자연과 소통한 걸 시로 쓰고 음악도 고르고 내 시를 내가 낭송도 해보고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고, 또 다른 팀에서는 연극을 하는 팀이었는데 이 팀에서는 우리도 연극을 한번 보러 가자, 실제 우리가 하는 거 말고 한번 실제 관람을 하자 해서 마당극 관람을 가는 팀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형태로 참여자 스스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 건가 논의를 하고 진행을 하면서
스스로 즐기는 문화활동을 체험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저희가 단체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경남에서는 야외에서 좀 하자. 아무래도 이제 사회 여건상 움직이는 게 좀 힘들고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다 보니 야외에서 진행하는 성과 공유를 한번 해보자라는 논의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 성과 공유회를 운동회로 잡았습니다. 추억의 운동회. 이렇게 해서 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나왔던 성과물도 전시도 했지만, 저희들이 참여자들이 다 함께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운동회를 한번 해보자 해서 다양한 놀이, 어릴 때 했던 놀이들도 함께 하고, 저희들이 그 현수막도 직접 만들고, 그리고 운동회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박스트릭인데, 박스트릭의 게임도 해서 셀만한교를 함께한 1년의 과정을 나누고 또 다른 전환을 위해 몸과 마음으로 하나 되는 즐거운 활동을 했던 게 성과 공유회를 그렇게 해서 전환을 꿈꾸면서 즐겁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셀만한교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프로그램의 운영에 항상 시키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에디터 자문회의를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즉각적인 피드백이 좀 가능하게 했고요. 강사 연구 모임을 통해서는 현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또 지속적인 강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좀 올해는 8회차 정도 강사 연구 모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좀 더 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나온 길을 좀 되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8월에, 중간평가 워크숍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한 결과를 표로 만들어 보니 저희들 프로그램은 총 8개를 진행을 했고요. 참여 인력은 각 프로그램에 강사가 2명인 경우도 있고 1명인 경우도 있었는데, 프로그램을 모니터링의 주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에디터 분들을 한 분을 둬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은 협력단체와 강사, 진흥원, 이렇게 포함해서 10명 정도로 구성이 되었고요. 저희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 이 숲에서 시와놀다에 참여하셨던 이정자님 같은 경우에는, 첫 해에 소리내다 나를 보다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이분이 자존감이 정말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때 이제 강사님이 우리 소리 한번 내보자, 그냥 해보자, 여기에 좀 힘을 받아서 차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약간의 자존감이 형성됐던 분인데요. 이분이 숲시에 참여하면서 늘 따라만 다니다가 어느 날 숲속 물가에 핀 물봉선을 보고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 물봉선이 나처럼 정말 이쁘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를 쓴 게 요 4줄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지역의 작곡가가 곡을 붙여서 올해 개강식 때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이분이 개강식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라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 이제 전환을 꿈꾼 분은 내 삶의 노래를 만나다의 교육 매개자로 참여하신 분인데 아마 처음 제안을 받고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보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탐색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앞으로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으로 운영을 했고, 가장 매력을 느꼈던 게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을 느꼈는데 하다 보니 이 부분이 가장 부담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셀만한교의 장점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봄 노동자분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시집을 가서 보니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 많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먹이고 키우고 입히고 다 키우고 났더니 자기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지금도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 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이 쓸만한교에 와서 보니 자기 얘기를 듣고 공감해주고 자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 그림 일기를 통해서 동아리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리 바쁜 와중에도 이 동아리 활동은 빠지지 않고 오시는, 그래서 셀만한교를 통해서
자기를 좀 찾아가는 그런 힘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동아리 활동인 자조 모임에 제가 한 달에 2번 정도 함께 하거든요. 이 돌봄 노동자분들하고. 근데 이분들이 해주시는 얘기가 동일합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하는데 이제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2022년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마지막 평가회에서 나왔는데 제가 2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올해 저희가 양산 지역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처음 도입한 해였다면 내년에는 약간 양산 지역의 프로그램을 안정화시키는 게 목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도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성분들의 참여율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 남성분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좀 강구해보고 프로그램을 좀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사업은 끝이 났는데요. 내년에 또 다른 만남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성과 공유회 때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마터면 또 열심히 살 뻔했다고. 그냥 습관처럼 바쁘게 사는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잠시라도 쉼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매개로 낯선 자신의 모습을 만날 수 있기를 2022년에는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경남정보사회연구소 백혜수 코디네이터님 발표 감사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EBS 1단 해봐요 생방송 1시에 경남센터 방영이 되었었는데 오늘 발표해주신 야외 성과 공유와 숲시 방송으로 볼 수 있어서 또 좋았어요.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김미연 주임님 발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대전은 느끼는 대로 문화예술 학교라는 타이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저는 피터 레이놀즈의 그림책 느끼는 대로에서 영감을 받았는데요. 주인공이 그저 느끼는 대로 그린 그림이 놀림을 받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그림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신이 나서 언제나 무엇이나 어디서나 그림을 그리게 된 이야기입니다. 진정 의미 있는 예술은 느낌이 살아있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림책입니다. 틀을 두지 않고 느끼는 대로 경험하고 그 경험에서 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서 기획단은 감각 이미지의 예술적 표현을 체험하고 트레이닝하는 이미지 사고 과정과 이를 바탕으로 스토리를 입혀 예술 콘텐츠로 확장하고 소통의 메시지를 생산할 수 있는 이미 사고 과정, 이 2가지를 기반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였습니다. 커리큘럼은 오른쪽과 같이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구성하였습니다. 기초과정은 감각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여 촉각, 청각, 움직임, 시각 등 차시별 하나의 감각에 마음 편히 집중하고 그 안에서 나를 깨우고 보여주고 움직이는 등의 동적 활동을 12차시로 구성하였습니다. 심화과정에서는 참여자가 기초과정에서 느낀 대로 자발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과정 10차시를 구성하였습니다. 모든 차시가 끝난 이후에는 참여자마다 느낌을 작성하여 간직할 수 있도록 느낌 노트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 2 과정은 오감, 느낌이라는 키워드로 연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참여자는 총 11명으로 기초 프로그램에서 11명 참여했지만 코로나19, 취업, 건강상의 이유 등 중독 포기자가 발생하고 최종 6명이 수료를 마쳤습니다. 기획자는 시각예술, 미디어, 연극,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로 2018년부터 4년간 최초 기획단으로 자리 잡은 3명의 멤버로 이어왔습니다. 교육 강사는 기획단, 1기에서 3기 수강생, 각 분야, 예술 강사, 청년 작가 등으로 14명입니다. 기초 프로그램 중 움직임을 위한 무용 강사를 초빙했고 이후 참여자분들의 요청으로 심화 프로젝트 결과물을 위해 안무 멘토로 3회 추가로 더 초빙하였습니다. 기초 프로그램은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직접 몸으로 나를 표현해보고 익숙하지 않은 음악에 익숙하지 않은 움직임을 더해보며 오래전에 느껴보았던 촉감을 다시 추억하는 오감의 과정들입니다. 평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수행해내려고 하다 보니 적극적으로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강사가 유아적 발상으로 프로그램을 놀이로 풀어내면서 잊고 있었고 모르고 있었던 본인의 느낌을 되찾은 참여자는 즐거움을 느끼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심화 프로그램 프로젝트 결과물 사진입니다. 참여자분들은 기초 프로그램 중 움직임이라는 활동을 해서 가장 새로운 본인을 발견했고, 이를 심화하여 프로젝트에서 본인을 더 표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을 시작하였습니다. 6명의 참여자가 또 본인의 생애를 세세하게 돌아보며 오랫동안 이야기한 끝에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서사를 표현하는 뮤직 드라마를 제작하였습니다. 뮤직 드라마는 공감할 수 있는 추억의 노래와 대사보다는 움직임 위주의 시나리오 구성을 직접 했고, 만드는 과정에 어때? 지금까지 살아보니 괜찮았어? 앞으로는 더 신나게 살아볼까? 난 이제 시작이야 라는 메시지를 최종적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시간상 결과물은 마지막에 영상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자 소감 메시지 중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그중 가장 뭉클하게 기억에 남는 참여자 한 분이 계십니다. 태어나서 문화예술을 경험한 횟수가 손에 꼽는데 걷다가 홍보물을 보고 이끌려서 참여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타인 앞에서 마음을 품고 있는 말이나 행동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해서 잘 맞지 않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과 인생의 다른 행복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참여를 하셨고, 본인을 들여다보고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생애전환문화예술학교는 인생이 선택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해도 아깝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올해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 관계자 참여자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내년도 변화를 준다면 기획자 구성과 프로그램 구성에 관련한 내용 2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획자는 2018년부터 4년간 최초 멤버를 유지해왔으나 기획 단계에 계속해서 새로움을 찾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신규 기획자를 공개 모집하고 기존 기획단과 협업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프로그램은 다양한 장르를 계속해서 전환하고 소화하였는데 이 부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에 비해 장르 수를 축소하고 복습을 확장하는 등 장르에 집중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방안이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분들의 자발적 프로젝트 좋은 영상 만들기의 결과물을 부분 보여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나는 인생 열차, 신나는 인생 열차. 어린 시절 수원역입니다. 출발할까요? 어린 시절 수원역을 지나 여기는 청춘시대 강숙역입니다. 어쩌다 마주친 청춘 남녀. 그대는 언제 오려나.
정신없는 역, 정신없는 역. 여기는 쌤역입니다. 꿈꾸는 역, 꿈꾸는 역. 여기는 봉선역입니다.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역. 여기는 중년의 홍길역입니다. 그리운 날들을 생각하며 첫사랑 그 소녀는 어디 갔을까? 첫사랑 그 소녀는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갈까. 어린 세월이 서글퍼지는 고동 소리를 들어보려 이제와 세상이 나의 청춘의 연야에 있겠냐만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에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이 열차 마지막 역, 그래도 행복한 역. 여기는 순천역입니다. 토요일 오후 그렇게 망설이지 말고 좋아요 나와 함께 오늘 하루는 피곤한 얘기 하기 싫어 좋아요 왠지 바쁜 월요일 정신없던 화요일 지루했던 수요일을 가고 결국 같은 토요일이 바로 오늘이잖아요. 나와 함께 춤을 춰요. 어때? 지금까지 살아보니 괜찮았어? 앞으로는 더 신나게 살아볼까?
난 이제 시작이야.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에 뛰는 대로 가는데 인생은 더 이상 슬프지 않네 왔다가 한 번의 인생만 열애는 기술 결혼은 선택 가슴에 뛰는 대로 가는데 너는 이별의 기쁨일 뿐이야 다가올 사랑 두렵지 않아 마르모의 쏜 화살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눈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야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는데 인생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야 왔다가 한 번의 인생만 열애는 기술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는데 너는 이별의 기쁨일 뿐이야 다가올 사랑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 어린 시절부터 쭉 지나온 그동안 내가 살아온 거를 한번 훑어보는 계기가 됐어요. 또 옛날에는 음악을 그렇게 관심 없게 들었던 음악들을 이번에 선곡해가지고 쭉 준비를 하면서 들으면서 연기를 해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곡들이 다 너무 정감이 느껴지고 앞으로도 오늘 이 영상에 삽입된 음악들은 두고두고 사랑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너무 재밌었고요. NG가 한 번씩 더 나기를 바라면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의상을 갈아입을 때마다 정말 아주 꼬마였을 때 습꽃놀이 하던 여보 당신 부르면서 습꽃놀이 하던 생각도 났고 아주 재밌었습니다. 감사드려요. 수원역에서 순천역까지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정말로 신나고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시기에 제가 1, 2, 3, 4 네, 이걸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명호 선생님, 장성환 감독님 고맙습니다. 네.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진지하게 어린 시절부터 내가 어떻게 살았나 돌아본 적이 있었나 생각하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예술이라는 게 우리가 예술가가 아닌 사람들도 조금만 움직이던 뭘 하든 다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아주 보람 있는 시간이었고요. 또 이번 4기 때 새로 만난 우리 멤버들이 또 너무 환상의 조합이라서 정말 즐겁게 이 교육기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게 정말 즐겁게 지났습니다. 내년에도 또 만나요. 수원역의 김수원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정말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뭘 하고 있을까? 이게 정말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제 계속 하면서 또 오늘 이렇게 결론이 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즐거웠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또 선생님들하고 같이 도와주셔서 뭔가를 이뤄냈다는 거, 그 다음에 저는 요즘 계속 노란풍선이 이게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하고 다음에도 힘들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년에도 또 여러분 같이 저 불러주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계기가 된 프로그램인데요. 한마디로 판타스틱이라고 하나?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다른 세계를 한번 들어가 보고 나온 경험입니다. 사람이 뭔가 새로운 걸 보면은 그거에 대한 신비로움이 있는데 진짜 정말 좋은 체험이었습니다. 인생 살면서 이런 기회가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여러 가지를 한 번씩 겪어보니까 삶의 새로운
원동력도 되고, 그동안 매일 시계추같이 똑같은 생활에서만 살다가 처음으로 다른 세계를 한번 여행을 하니까 정말로 세상이 좀 넓어 보이고, 또 세상이 여러 가지가 하여튼 나로서는 최고의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1년에 내가 나중에 10년 후에 나한테 그 21년도에 최고의 추억이 뭐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 그러니까 이 체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직장을 떠난 지 이제 5년째가 되는데, 그동안에는 내가 시간의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런 문화예술활동에 나를 담가놓고 보니까 드디어 내가 시간의 주인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러 팀원들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들다 보니까 인생도 이렇게 팀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즐거움이 5배, 6배, 7배, 10배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좋은 행복한 공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주임님 감사합니다. 느끼는 대로라는 제목처럼 사진이랑 또 영상 속에서 참여자분들이 너무 즐겁게 느끼고 계시는 게 보였고요. 이어서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센터장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현경 센터장님이십니다. 일단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인천이 어땠었지 환기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삶을 위한 열린 학습 플랫폼, 이렇게 거창하게 지향을 달았고요. 네. 저희는 생활학교, 예술학교, 이런 좀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자신의 전환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워크숍으로 꾸려서 하고 있고요. 워크숍 이후에는 이분들이 스스로 자기의 전환활동 계획을 짜서 직접 실행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전환활동 지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생활학교, 예술학교는 지금 3년째 6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다시 쓰는 생활의 기술, 생활학교에서는 옷 입는 거, 농사 지어서 같이 나눠 먹는 거, 그리고 뭐죠? 요리하는 거, 이렇게 하고 있고, 예술학교, 이게 연차마다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올해 예술학교에서는 노래 만들어서 부르는 거, 그리고 데일리 드로잉, 그리고 영상으로 만드는 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것을 운영할 때 공모 이렇게 하지 않고 지역에 같이 생애전환을 같이 할 만한 그룹들을 찾아서 협력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개 중에서 4개는 협력 관계가 좀 센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교부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저희가 직접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지역에 같이 할 파트너를 찾아서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올해 기준으로 2개는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소울푸드, 음식 만들기에 관해서는 한마디 좀 더 하고 싶은 게, 남성분들 되게 안 온다 그러잖아요. 저희도 그렇거든요. 저희 음식 만들기 프로그램은 남성분들하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첫 해째, 2회째 이때는 하시는 데서도 되게 모집하기 어려워했어요. 작년에 할 때는 여자분도 오시게 하면 안 되냐 막 이랬었는데, 이제 조금 이게 알려졌는지 남성분들 모집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오신 분들은 다들 못하는 사람들끼리 하니까 재밌게 한다. 중간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잔소리를 듣게 되는데, 다 못하는 사람들끼리 하니까 참 재밌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사진 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애 전환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계획을 짜보고 하는 워크숍하고 스스로 하는 전환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거 이렇게 이어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생애 전환 워크숍을 진행하지 못했어요. 저희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거리두기 연장이 되면서 저희가 목표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워크숍은 8회차로 예정한 워크숍은 진행하지 못했고요. 전환활동 지원은 17분이 참여하셔서 이렇게 쭉 활동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자료고요. 그러니까 인천센터가 뭐 했지를 좀 상기하는 차원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올해 성과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일단 올해 그 정진중 과장이 사업을 맡으면서 현장에 되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니까 교육하는 곳 6군데 이렇게 다 다니면서 거기 참여하시는 강사분들, 참여자분들 이렇게 쭉 만나봤죠.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작년에는 정말 많이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현장과의 긴밀성을 좀 높였다라는 거 하고, 그 생애전환 전환활동은 작년, 재작년 참여하신, 그러니까 저희가 그분들한테는 활동하도록 하고,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몇 분에게 주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이럴 때는 같이 머리 맞대고 얘기하고, 좀 늘어지거나 그러면 응원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두고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힘들어 하셨거든요. 뜻대로 안 되고,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엄청 힘들어 하시고 이랬어요. 근데 올해는 좀 그렇게 전환활동을 독려하는 방법이랄까? 이런 거를 조금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어느 선에서 얘기해야 되는지, 퍼실리테이터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정도의 감을 찾아가시는 것 같고, 올해는 7분이 같이 하셨어요. 작년에는 3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의 활동 계획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것에 관해서 말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좀 그분들의 고민을 같이 나누면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같이 해서 하니까 조금 더 좀 실효적인 그런 대화가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활동을 지원하면서 저희가 퍼실리테이터 분들이 좀 올해 초점을 두었던 것은 활동 계획을 짜서 실행하다 보면 그게 좀 뭐랄까요? 약간 좀 정말 실행 이런 거에 중점이 가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특히 왜 그 활동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첫 고민이랄까? 그 단서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또 하면서 그분들이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그걸 활동명에도 이렇게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보다는 조금 더 그분들이 스스로 활동을 찾아가는데 조금은 더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중간 발표 이후에 전환활동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분들하고 공유회를 했었고요. 저희 워크숍 참여하는 강사분들 중에 특히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생애전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하면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만 오신다. 그렇지 않은 분들을 만나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있고, 저희도 그분들을 그냥 덮어두고 갈 수는 없다.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아서 고민을 하다가 재단 인근에 자활지원센터 쪽이랑 얘기가 잘 돼서 그 중에 한 사업장 분들이랑 이거를
좀 프로젝트로 하고, 그러니까 파일럿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했고, 이제 한 번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좀 모집해서 오시는 분들이 아닌 우리가 찾아가는 분들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부족하신 분들하고 어느 정도 내용을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결과를 두고 내년엔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여자들의 에피소드야말로 정진주 과장이 딱딱딱 얘기해야 좋은 건데, 일단 저는 기억나는 분 한 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전원활동 오신 분들 중에 저는 이분하고 어떻게 하지 하고 되게 고민이 많았던 분이에요. 저희 생활학교에서 요리 프로그램 참여하셨고, 전원활동도 가족들과 먹으러 다니겠다라는 식으로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그 결과 공유회 자리에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가족들한테도 이렇게 음식 해주기도 하고 이랬는데, 오랜 단짝 친구가 있는데, 암에 걸렸대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음식 재료 싸가지고 가서 요리해서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그랬다. 그래서 이게 활동상으로는 요리하고 먹고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분이 자칫 놓칠 수 있었던 관계를 다시 만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분 말씀이 좀 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내년 사업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저희가 내년까지 하면 이제 5년 차 돼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2018년 첫 해에는 막 공부하고 얘기하고 논의하고 어떻게 할까 거진 궁리만 한 것 같아요. 물론 그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기는 했는데, 인천에서 어떻게 풀어갈까 이 고민을 중점적으로 했고요. 첫 해 그 고민을 바탕으로 지금에 있는 형식 생활학교, 예술학교, 워크숍, 전환활동 이런 것의 전체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틀대로 2019년부터 해오고 있는데요. 과정 하나하나에서는 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2021년을 마감하면서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 처음에 인천에서 생애전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할 때는 정말 지역 내에서 논의가 많았어요. 만나서 얘기하고 같이 공부하고 하는 게 주였는데, 이게 틀이 잡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도화됐다고 그러나요? 좀 정형화되고 딱딱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거진 담당자 선에서 이렇게 이 사업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는데요. 솔직히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담당자만으로 안 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역 추진단을 꾸려서 그분들과 같이 논의하려고 하고, 추진단 속에서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은 초기에 활발히 했었던 지역 내 논의, 협의를 다시 강화하고 활발히 하는 것. 특히 인천은 공모가 아니라 협력 관계로 가는 것이어서 이게 자칫 고정될 수 있어서 그거에 가는 것을 서로의 논의 속에서 풀어가는 것, 그리고 참여자 간 교류나 자발적인 교류나 혹은 커뮤니티를 어떻게 형성할지에 관한 것, 이런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생활학교, 예술학교가 처음에 편지하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몇 개를 해야 된다, 이런 계획이 있다 보니까 다소 세팅이 좀 제한적으로 몇 회차 이내 활동도 좀 규모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서 다채로운 활동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사례부터 내년 사업 방향까지 많은 이야기 나누어 주셨습니다. 김연경 센터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결과 공유회를 마치겠습니다.